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재명의 대북 사업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문제가 됐던 건 김성태가 됐거나 이화영이 됐거나 이재명이가 경기도 지사 당시에 벌어졌던 논란들이죠. 그런데 이번에 검찰이 경기도 지사일 때뿐만 아니라 성남시장일 때도 이재명이가 유독 대북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걸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놀랍게도 거기에 연관돼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해찬입니다. 이따가 제가 검찰이 확보했다라고 하는 성남시장 당시 그 문건이 뭔지 그리고 이해찬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설명을 좀 해드릴 건데, 그런데 이미 제가 예전에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요거 기억나시죠? 재명이가 과거에는 블로그를 운영했었는데 거기다가 자기가 평양 가서 찍었던 사진을 공개했었습니다. 저 사진을 찍었던 게 2005년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성남시장이 아니라 변호사였던 일반인이었던 그때였죠.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저 사진 말고 추가적인 사진이 페이스북이 됐거나 단톡방이 됐거나 이런 데를 통해서 공유가 되고 있던데, 그 사진이 바로 이겁니다. 미모의 북한 여성과 이재명이 사진을 찍었는데요. 뒤에 보니까 술병이 좀 있는 게 확인이 되고, 그리고 의무실이 있다라는 것도 확인이 됩니다. 아마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방북할 당시 호텔에서 사진을 찍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저 사진도 이재명 본인 스스로가 공개했던 사진입니다. 작년에 평양 가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라고 하면서 저렇게 귀엽게 올려놨죠. 일각에서는 저거를 가지고 이재명이가 북한 여성과 뭐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고, 심지어 영상까지도 만들어서 공유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 좀 오바인 것 같고요. 저런 부분을 건드리지 않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이재명에 대해서 북한 문제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재명의 북한 문제에 대해서 핵심 축이었던 사람은 이화영이었는데요. 이번에 검찰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화영뿐만 아니라 이해찬이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이가 경기도지사가 아니라 성남시장일 때부터 북한 사업을 추진했었고, 그 과정에서 이해찬과 손잡고 뮤지컬을 만들려고 했다는 거죠. 검찰은 그와 같은 내용을 2016년도 12월 성남시가 작성한 문건을 통해서 확인했다고 하는데, 그 문건이 바로 이겁니다. 성남비전 2020 장기종합발전계획이라고 하는 문건이죠. 그리고 밑에 보니까 눈에 띄는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남북관계라고 나와 있는데, 뮤지컬 금강 1894라고 하는 걸 평양에서 공연시키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금강 1894라고 하는 뮤지컬이 제작이 됐고요. 이미 성남시에는 그 뮤지컬이 공연까지도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거와 관련된 내용은 문건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먼저 일단 국내에서 공연을 하고요. 2017년도 상반기에는 북한에 가가지고 평양에서 공연하겠다, 이게 원래 성남시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재명이 혼자 하지는 않겠죠. 누구랑 같이 한다는 겁니까? 이해찬 통일맞이 이사장과 같이 제작하고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진을 통해서도 이해찬이가 이재명이랑 손을 잡고 북한 공연을 추진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이가 진즉부터 이해찬과 손을 잡고 북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라는 것인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이게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의미가 뭐가 있냐,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전에 그 뮤지컬을 북한에서 공연하겠다라고 계획하고 있었던 날짜가 언제였습니까? 그쵸? 2017년도 상반기였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2017년도 대선이 언제 있었습니까? 5월달에 있었거든요. 딱 그러니까 이게 시기가 맞게 되는 거죠. 딱 그러니까 2017년도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이가 대북 사업을 꿈꿨던 그 맥락이 됐거나, 2018년도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이가 대북 사업을 하면서 꿈꿨던 맥락이 됐거나, 그 두 가지 맥락이 똑같은 거예요. 전부 다 뭐를 위해서 추진했던 거다? 자기의 대권 행보를 위해서 추진했다라는 겁니다. 성남시장일 때 이재명이 꿈꿨던 대북 사업은 박근혜 정권이 되면서 무산됐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경기도지사가 되고 이화영을 통해서 다시 대북 사업을 추진했던 거죠. 그럼 질문이 드는 게, 왜 하필 이화영이었을까? 답은 간단합니다. 이화영이가 이해찬의
최측근이었기 때문이죠. 이화영의 정치 인생은 이상수 전 의원의 보좌관으로 시작했는데요. 그때 이화영이가 이해찬, 노무현, 이상수, 노동이 삼총사라고 불렸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연구에 들어가면서 이해찬과 인연을 만들었던 겁니다. 이후에 이상수는 대선 자금이 문제가 돼서 구속이 됐었고 이상수 지역구에 나가서 이화영이가 국회의원이 됐던 것이죠. 그리고 2007년도에 이해찬이가 국무총리로 방북할 당시에도 이화영이가 동행을 했었고 그때부터 사실상 이화영이가 대표적인 대북통으로 활동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난 이야기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화영이 그냥 단순히 이해찬과 이재명 둘 사이에 연결고리 역할을 했던 것뿐만 아니라 대장동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국회의원이었을 당시 이화영의 보좌관이었던 사람이 이한성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한성이가 대장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천화동인 1호의 대표였죠. 사실상 그러니까 이재명의 대장동이 됐거나 대북사업이 됐거나 두 가지 논란 모두에서 핵심적인 인물이 바로 이화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화영이라고 하는 사람은 글쎄요, 급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어느 정도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김용이나 정진상급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연이 아닌 거겠죠. 친명계 좌장이라고 하는 정성호가 김용과 정진상 두 사람을 회유했던 것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이화영까지 만났다라고 하는 게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왜 하필이면은 김성태였을까? 많고 많은 기업들 가운데서 왜 하필이면 이화영이가 쌍방울이랑 연관이 됐던 것일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화영이가 2004년도에 국회의원이 됐었을 때 그때부터 사실상 인연을 쌓았던 게 김성태였던 것이고 두 사람의 관계가 그러니까 20년 가까이나 됐던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2018년도, 2019년도 당시에도 대북 사업을 하겠다라고 했었을 때 이화영이가 김성태를 끌어들인 거겠죠. 그런데 최근에 다음 같은 내용까지도 검찰이 확인했습니다. 2019년도 7월 달에 이화영이 북한 인사들과 만나가지고 이재명이 평양을 방북했을 때 평양 공항에서 기자회견을 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했다는 겁니다. 저거와 관련돼서 검찰이 이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저거만 확인이 돼도 게임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화영이가 주장해 왔던 것처럼 경기도랑 쌍방울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게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라는 걸로 드러나게 되는 거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주목해 봐야 되는 게 이화영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재명이가 꿈꾸는 것처럼 정말 끝까지 입을 닫고 있을까? 요 점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근데 이화영을 둘러싸고 묘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은 이화영이 극구 김성태와의 관계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성태가 이화영보다 5살 정도 어림에도 불구하고 회장님 저런 식으로 갑자기 존대를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최근에 검찰이 김성태 휴대폰 2대를 잠금 해제했고 포렌식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만 대뜸 이화영이가 입장을 바꿔가지고 20일 검찰 조사를 받을 것이고 김성태랑 1대1로 신문해달라 이렇게 요청했다는 거죠. 김성태에 대한 휴대전화 2대가 잠금 해제가 되고 포렌식에 들어갔다라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저렇게 적극적인 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한번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항상 정치권에 변두리했던 이재명이가 중앙 정치권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쳤어야 됐던 대북사업. 이 대북사업이 어떻게 이재명의 발목을 잡을지 아니 이재명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해찬의 발목을 잡을지 한번 이화영의 입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